글로벌 변수들 점검하고 투자 아이디어 모색하는 커넥트 오늘 내일 시간입니다. 오기석 크래프트 테크놀로직스 에이펙 대표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예, 이 간밤 이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의 반등, 본격적인 반등이라 봐도 될까요? 충분히 강력한 시그널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어젯밤 인플레이션 수치가 기대보다 낮게 나온 것도 이제 시장의 반등을 끌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고, 또 그리고 조만간 있을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확정될 것 역시도 이제 시장에서는 호재로 이제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지정 확정 리스크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하루 전에 있었던 이제 FTX 이제 코인 거래소 부도 이벤트로 위축되었던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지금 단기적이긴 하지만 살아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을 잠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율로 7.7% 상승한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고점을 경고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반등 동력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실 소외되었던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보다는 다우존스 같은 좀 굴뚝주들이 더 많이 올랐었는데, 지난 며칠 동안은 이제 기술주들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되었다라는 이제 말씀 정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올해 내내 지금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던 4대 변수들이 첫 번째로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 두 번째로는 기준금리 상승, 세 번째로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발 지정학적 위험 상승,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로 인한 글로벌 물류 경색 등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 네 가지 악재들은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은 다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투자자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미국으로만 좀 한정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S&P 500 지수, 미국의 대형주 지수죠, 제일 대표적인 지수. 이 지수 같은 경우가 3,900선이 이제 그 저항선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3,960선으로 이제 마감을 하면서 오랜만에 정말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던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추가 상향 가능성도 현재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미국 중간 선거도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지금의 반등 중 이유 중 하나가 또 이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 이 때문에 반등세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이 중간 선거 이후에 사례를 봤었을 때 항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말씀해주신 그 요인도 상당히 지금 현재 시장의 반등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과거 60년 동안 이제 시장을 좀 살펴보면 1960년부터 2020년 때까지 살펴보면 지금 중간선거 직전하고 직후로 나눠봤을 때 수익률이 상당히 이제 다릅니다. 이제 미국 중간선거 직전 1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S&P 500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반대로 이제 미국 중간선거 직후 1년 동안 평균 미국 S&P 500 수익률 같은 경우는 플러스 16.3%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16.3% 중에서 거의 초반 6개월 동안 15%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계적으로 좀 보여왔는데요. 그리고 중간선거에 공화당이 이기냐 민주당이 이기냐라는 것 자체는 사실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했고, 중간선거라는 그 이벤트가 이제 미국 정치 환경에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어디가 이겼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이벤트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번도 이제 비슷한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해소는 언제나 이 시장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호재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그런데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같은 경우 좀 우울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FTX로 촉발된 이 암호화폐 시장 위기가 결국엔 또 이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FTX 사태를 이제 일각에서는 리만 이제 붕괴와 비교하는 분들이 사실 많으세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FTX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거래소라기보다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거래소거든요. 바이낸스보다 규모는 작지만. 근데 지금 이런 이제 이벤트가 발생한 것 자체가 보면 결국은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이 모자란 게 아닌가, 그리고 혹은 업무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크립토 투자자들 같은 경우, 특히 기관 투자자들에서는 이런 FTX 혹은 비슷한 이제 거래소 혹은 플랫폼들이 충분히 내부 관리 규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보면 최근 홍콩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홍콩 핀텍 위크라는 곳에서 이제 홍콩 금융감독국이 그 비트코인 혹은 나머지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관문을 열어주겠다라고 굉장히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는데, 사실 이런 FTX와 같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결국은 시장의 자율 규제에 맡길 수 없고 그 정부 혹은 금융감독기관이 주도하는 규제로 나서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제 여론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실 그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이 글로벌 주식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FOMC도 남아 있고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자산군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보면 사실 지금 최근 앞서서도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주식시장에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있다라고 하면 소외받았던 자산군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외받던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FTX의 건과 조금 이야기를 이어서 보면 사실 지난 한 4, 5년 동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항마로 금이 사실 별 역할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금 대신에 이제 디지털 골드라고 불렸던 비트코인 등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었는데, 지금 FTX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하게 흘러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디지털 자산 혹은 디지털 금에 대한 가치는 사실 좀 많이 사라지고 결국은 실물금, 현실적인 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7.7%로 낮아진 건 맞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올라가는 것은 빠르게 올라가지만 하락하는 구간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 년 동안 물론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둔화는 되겠지만 그 둔화 과정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기석 크래프트 테크놀로직스 에이펙 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